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은 한 4주차 되겠죠? 첫 주차부터 벌써 한 달의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거의 맛보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쉬운 내용만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첫 시간에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문학은 뭐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그랬죠? 문사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문학, 역사, 철학, 거기에 뭐 예술이 들어가면 예술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 사회에 대한 이해, 우리 인류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뭐 사고, 도구를 인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다른 사고의 지평이라든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 우리 교과의 제목처럼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자, 우리 종교에 대한 것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뭐죠? 바로 과학이라는 언어잖아요. 자, 이 과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학과 종교가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서로 간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과학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그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제목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런 제목이지만 인간다운 인간이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거기에 따른 종교적인 대답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죠? 강아지. 음,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란 무엇인가? 자, 인간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 인간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그리고 맞는 질문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아지한테 야, 너는 왜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라고 될 수 있을까요? 자,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되어 있죠. 한마디로 개는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애견인들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인화를 하죠. 강아지에게. 음.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생각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처럼 대입을 해버려서 왜 너는 이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는 그럼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인간인 우리 자신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강아지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강아지에게 너는 왜 네 발로 걸어 다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프로세스를 탑재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질문,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우주 안에서의 인간은 누구일까라는 그 존재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자, 앞부분에 지금 처음 함께하는 이 동영상에서는 교재로 치면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러면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그렇다면 우주 안에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거냐? 공간.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들은. 자, 공간 안에서의 인간은 과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간 안에서의 인간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쭉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딱 정해진 그런 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바로 어떤 공간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물론 살고 죽는 것은 사람마다 정해진 연수가 다 다르죠. 하지만 같은 공간이지라도 이 지구 안에서도 사는 지역은 또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 생명체는 살아있는 존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라는 공간과 우주라는 시간과 우주라는 큰 틀 안에서 그 공간과 시간에 따른 인간은 어떤 위치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인간의 위치,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그냥 짧은 표로 봐서 우리가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그런 위치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공간 안에서의 인간,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속에서의 인간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 안에서의 비행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거대한 비행체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있는 뭐 비행기? 아니면 뭐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뭐 우주전함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냥 현재로서 현실감 있는 대답을 한다면 아마 지구일 겁니다. 지구. 거대한 비행체는 지구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라는 비행체가 사실은 왜 제가 비행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름만 해도 13,000km에 달해요. 더군다나 비행 속도는요, 초당 460m를 날아가고 있고요. 묘하게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행체 안에 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아간다고 느끼지도 못하고요. 이 안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다니죠. 자, 지구는 제작일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 모두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태워주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비행체죠.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태우고 지금도 우주상공을 날고 있는 존재, 지구. 자, 그런데 이 지구의 위대함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그렇죠. 인간만큼 사고하고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밝히고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것이 종교적인 이해가 되었든 과학적인 이해가 되었든 현재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그나마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자, 공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지금 딱 공간에 따른 인간의 키에 대한 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뭐 크게 구분은 안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죠?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속한 한 개의 은하는 1000억 개의 별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의 별이 지구죠. 광활한 우주 안에서 아주 미미한 인간이 너무도 작아서 사실은 그 위치를 어디에다 표기할지도 난감할 지경인 것이 원래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공간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세포 쪽으로 들어갔냐면 인간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세포 속에는 무려 100조 개의 원자가 있어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우주와 같은 큰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간 안에서의 인간, 공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미미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시간 안에서의, 우주의 시간 속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우주의 나이를 얼마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140억 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것을 1년짜리 우주 달력으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1년짜리. 우리가 뭐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렇게 1년짜리 우주 달력을 환산을 해본다면 1년짜리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1월 1일에 우주가 탄생을 해요.
1월 1일에. 자, 140억 년에 대한 것을 1년짜리 달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 자, 그러면은 우주가 딱 탄생한 게 1월 1일일 거 아니에요. 달력으로 환산을 했으니까. 1월 1일에 우주가 탄생을 하고 이 탄생한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생겨나게 돼요. 자,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빅뱅 이론이라는 건데 두 번째 타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면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월 1일에 탄생하고 나서 우주의 별이 창조되게 되는 것이 바로 2월 17일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우주 비행기가 되는 게 이 별들이에요. 아까 지구가 비행체라고 이야기했듯이 4월 1일 만우절에는 은하가 형성돼요. 우리가 만우절로 지키는 4월 1일은 자 140억 년 정도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 하나의 은하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게 되는데 이런 은하가 약 1000억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태양계가 창조된 것이 9월 9일이에요. 그 우리를 태양계 상공에 잘 태워주고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비행기 지구는 뭐예요? 비행체인 지구가 9월 14일 날쯤에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지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9월 25일은 지구의 생명체가 창조된 날이 바로 9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역사와 문명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우주 캘린더, 우주 달력에 의하면 기록된 역사와 문명은 우리 인간의 기록된 역사 문명은 12월 31일에 매우 늦은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달력의 맨 마지막 시간이에요. 12월 31일 매우 늦은 시점에 시작되었고 우주의 나이 140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최초의 인류,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최초의 인류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인류의 이름을 이거는 뭐 언어적 유의예요. 아담, 아다마, 뭐 아다마에서 파생되는데 더스트, 먼지, 티끌, 뭐 흙, 그것에 대한 그 단어가 이렇게 파생돼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흙에서나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어찌되었든 인류 최초의 인간은 12월 31일 23시 53분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정말 뭐 대단한 존재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140억 년 가운데서 1년으로 환산했을 때 12월 31일 23시 53분쯤에 인류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해당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탄생이 이야기하면 12월 31일 23시 59분 56초쯤에 해당이 되는데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원전과 기원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BC, 기원 후는 A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전 BC, 기원 후는 AD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예수 탄생 전후로 나와서 이것을 가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자, 기원전은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원 후는 안노 도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교적인 우리 서양에 대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독교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우주 달력으로 봤을 때는 불과 4초 전이에요. 4초 전. 우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살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자, 그러면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과학적 실험이라는 방법이 정립된 것은 불과 12월 31일 저녁
11시, 그러니까 23시 59분 59초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 달력에서 보았을 때, 우주 캘린더에서 보았을 때 불과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을 막 이루었다는 것은 불과 1초 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시간의 크기 앞에서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본다면 한 인간의 인생 시간을 표시해 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도조차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공간 속에서의 인간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의 아주 미미한 인간. 그렇죠. 이것이 1000억 개의 별 이야기했고, 그 우주 지구라는 그 비행체 안에서의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미미한 공간 안에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몸 자체는 우주와 같이 큰 존재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 인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인류가 출현을 하고, 그리고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류 역사의 BC와 AD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언어, 지금도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이룩했다라는 그 문명이 우리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학적인 그런 실험 방법이 정리된 것은 불과 1초 전이었다라는 거, 우주의 달력 가운데서. 자,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된 것 자체가 우주의 달력으로 쳤을 때는 아주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잠깐 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우주 속에서의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 우리들은 우주 속에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은 우주의 막내다. 인간은 우주의 막내다. 왜? 아까 1년이라는 그 시간에 달력으로 보았을 때, 그거를 칼렌더화 하였을 때, 140억 년 가운데 1년으로 봤을 때, 인류 출생은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53분. 정말 우주의 막내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광활하게, 광오하게만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청지기적인 자세로서 잘 다스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고,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공간과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시간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밝혀두고 밝히려고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런 존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우주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성인들, 지성체들,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영혼이 있는, 소울이 있는, 스피릿이 있는 아주 훌륭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주 안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너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죄송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우주 안에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중심인 사고를 살아갔다라면 사실은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이 자체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서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존재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뭐냐면 과제 1은 여러분 역시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 3줄 이상입니다. 역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3줄 이상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이번 앞 시간 전반부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주의 막내이고 지구라는 별 자체도 정말 천억 개의 은하 가운데서 또 아주 뭐 질량으로만 치거나 위치로 봤을 때 너무나 아주 미미한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냥 티끌? 뭐 그냥 스스로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만이 우주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